네, 안녕하세요. 시리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우리 전직 컨설턴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한이고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 3년 정도 에이티컨이라는 이제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또 컨설턴트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는 뻔한 이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두 번째로 이제 항상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좀 질려하는 성격인데, 그래도 이제 컨설팅은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진행하는 형태의 직업이다 보니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컨설팅에 이제 들어가면 좋은 엑시트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가 한 몇 년 정도에 나가겠다 이런 엑시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네, 3년 정도 근무하고 나가겠다라는 플랜을 어느 정도 갖고 입사를 했었고요. 컨설팅이 싫어서 나왔다기보다 다른 일이 더 해보고 싶어서 되게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제 3년 정도를 보고 입사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나름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죠. 국내외 좀 컨설팅 펌들 다 포함해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크게 컨설팅 시장은 이제 펑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략, 오퍼레이션, IT, HR 각각의 이 펑션별로 잘하는 회사들이 되게 다 다르고, 일단 제가 속해 있었던 컨설팅 펌은 전략 컨설팅 펌이어서 이 회사들 기준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퍼스트 티어, 세컨 티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티어는 흔히 MBB라고 불리는 맥킨지, BCG, 베인, 세컨 티어는 에이티컨이, 올리버 아이만, 에리케이, 올랜드 버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티어, 세컨 티어에 핏하진 않지만 빅4라고 해서 회계 펌들 중에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딜로이트, EY, PwC, KPMG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유의미한 차이는 사실 좀 연봉인 것 같아요. 실례가 아니라면 혹시 신입사원 기준으로 MBB도 그렇고 에이티컨이도 그렇고 한 8천 8천이면 통장에 실제 얼마가 찍히는 거예요? 월에 500 중후반 정도 찍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조금 탑 티어랑 아까 세컨 티어? 그 네.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신입사원 때는? 세컨 티어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낮아요. 직급별로 한 그 정도씩 좀 낮은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제 에이티컨이 같은 회사는 브랜드 네임 밸류가 훨씬 더 높은 MBB 대비 경쟁력을 가져야 하니 성과급을 좀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탈 연봉 기준으로 MBB랑 거의 동등하게 혹은 조금 더 많게 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열심히 하는 회사에서. 네. 이거 이제 2년마다 직급이 하나씩 올라가는데, 직급이 하나 상승을 하면 대충 1억 정도, 2년 정도 지나서 또 새로운 직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그때는 1억 한 5천 선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직급이 이제 팀장인데 그때부터 1억 7천, 2억 사이 정도 회사별로 좀 다르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과라는 게 네. 어떻게 측정을 해요? 컨설팅 펌에서는? 성과가 사실 되게 정성평가예요. 정량평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업무의 특성상 1년에 보통 컨설턴트가 4개의 프로젝트를 평균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각 프로젝트별로 팀장이 팀원들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 항목이 있어요. 로지컬 띵킹, 슬라이드 라이팅, 클라이언트 페이싱 이런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죄송한데 로지컬 띵킹이라고 그거 말고 못 들었어. 다시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Slide writing, 장표를 얼마나 잘 그리냐, 슬라이드 라이팅. client facing, 고객과 이제 내가 얘기를 할 때 컨설턴트로서 지지 않고 잘 처리를 하느냐.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도 다 다를 거고 평가하는 그 크라이테리아도 다 다를 건데, 제가 있던 회사는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런 레터 베이스로 이제 평가를 팀장이 진행을 해서 이걸 종합해서 이제 최종 등급을 부여를 했죠, 연말에. 그 팀이 몇 명 정도 구성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되게 상이하긴 한데, 보통 팀장 한 명에 총 4명에서 5명 정도의 팀 구성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정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이고, 이제 이 위에 파트너님이 계셔서 어드바이저리 역할을 해주시고, 프로젝트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파트타임으로 들어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서브로 리서치 센터, 프로덕션 센터라고 해서 리서치를 진행하는 거를 좀 도와주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시고, 또 PPT를 그리는데 효과적으로 시각화해 주시는 이제 팀도 따로 있고. 사람이랑 문화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서 네. 컨설턴트에 좀 어울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교과서적으로는 논리적 사고랑 힘든 워라밸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컨설팅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모든 것의 기전은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떤 식으로든 되는 사람은 내가 논리적인 사고가 조금 부족해도 워라밸을 좀 견디는 게 어려워도 컨설팅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기보다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팀장이든 파트너든 나한테 시키는 일을 이제 좀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컨설팅 회사에서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워라밸 말씀하셨는데 네. 특히 그렇게 좀 힘든다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가장 안 좋았던 프로젝트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월, 화, 수를 새벽 3시까지 하고 목요일을 뭐 아침 6시까지 하고 뭐 금요일 칼퇴하고 일요일에 다시 출근을 해서 뭐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한 10주 정도를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 워라밸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프로젝트의 범위에 따라서 4주짜리가 될 수도 있고 3개월짜리가 될 수도 있고 6개월짜리가 될 수도 있고 기간에 사실 부합하는 일의 양을 줘야 되는데 보통 일의 양이 이제 그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컨설팅 회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 이제 대기업들이 큰 돈을 쓰는 거잖아요. 작게는 몇 억에서 크게는 몇십억을 컨설팅 비용으로 쓰는데 그들도 결국 가성비라는 걸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의 양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실 컨설팅 펌에서 좀 조절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게 컨설팅 회사도 되게 많잖아요. 경쟁을 해서 프로젝트들을 수주해오다 보니 사용자들이 주는 일의 양이 불합리하다거나 뭐 이건 할 수 없다거나 이런 말들을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B2B 업에서 상대의 원하는 것들을 잘 맞춰줘야 되니까. 그쵸.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하시는 건 있나요? 제도적으로 딱 박혀있지는 않은데 허니 같은 경우는 휴가에는 되게 후한 편이어서 프로젝트 끝나고 2주씩은 휴가를 갔던 것 같고 작년에 한 10주 정도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네, 넉넉히 쉬긴 했어요. 또 사람이 쉬면 힘든 걸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기억이 미화되고 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3년 정도를 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2주 동안 뭐 쉰다 그러면 뭐 전혀 뭐 터치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네, 한 번도 휴가 때 터치받은 적 없었고 프로젝트 끝나는데 뭐 클라이언트 올라와가지고 AS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건 있어요. 아. 네. 웬만하면 사실 좀 팀장 레벨에서 처리를 하는 것 같고 주니어들은 최대한 좀 배려를 해줬습니다.